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치 끝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건데요. 여당으로서는 절충안을 찾은 거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강경 투쟁에 당정과 의협의 밀실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자, 위원장님 강대강 대치를 이어둔 끝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 당정과 의협의 협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담합니다. 예. 이것은 분명하게 밀실 야합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노조는 의사들의 정원 문제나 공공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의사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 틀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런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의사들하고만 합의를 했습니다. 의협하고가 논의를 했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협의였다. 네. 네. 그 의사 인력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보건의료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어떻게 이 보건의료 전체의 논의 대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의원이나 이런 데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의사 혼자만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예. 없어요. 네. 다 옆에 간호사들, 약사들, 의료기사들 그 외에 많은 수십 종의 그 직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종도 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은 직접 당사자입니다. 국민들은 또 이 그 치료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들만 이 논의를 하면 안 되고요. 예.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최종 합의안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추진 중단하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그 후에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한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꿔서 여기에 찬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반대하게 되면 무산되는 겁니까?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 합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의가 코로나 이후에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예. 그리고 합의가 안 되면은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의협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하면은 영원히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협의에 대해서도 대전협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 무효 이런 철회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반발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협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전협은 물론 저희는 실질적인 내용적으로는 철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회라는 말이 안 들어갔다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닭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어제 의사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와 그 외에 사람들을 1대1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했지만 건정심 구조를 개선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공급자 8인 그리고 가입자 8인 그리고 전문가 8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법에 돼 있는데 공급자가 8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자기네하고 그 외하고 같은 숫자로 하자고 한다라면 이거는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건정심에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정심이라는 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네, 맞죠. 예, 거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의료 수가 그리고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MRI나 CT 이런 비급여를 보험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강보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구조인데 이것을 의사들이 그중에 반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의사들 중심으로 예. 자기네 이익을 위한 결정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수가도 올릴 수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상은 됐는데 지금 노조처 안에서의 어떤 대응 방식이 있을까요? 방책이 있을까요? 이미 합의가 됐는데요. 네. 저희는 이 합의 내용 인정 못합니다. 오늘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논의해서 저희 월요일 날부터 폐기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기를 국민들과 같이 하는 청원운동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도 진행을 할 거고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이 안에 대해서 폐기하라는 투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간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또 일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2월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의사들이 진료 집단적으로 거부까지 하고 있어서 의사 업무가 고스란히 또 간호사들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금은 또 중환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필요한데 중환자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미리 시켜놨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생활치료센터에 또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일은 많고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간호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인력을 좀 충원해달라고. 네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은데 중간에 너무 힘이 들어서 간두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장롱 면허처럼 장롱 간호사 자격증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줘야 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정부랑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호 인력 확충 문제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개선해서 될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좀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 7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실태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적정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몇 명을 간호를 해야 이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법에 의해서 제도화된 틀 속에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작년에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 또 처우가 너무 낮은 점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간호사분들 상당히 힘든데 만일 의사 증원이 안 되면은 간호사들은 더 힘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사가 부족하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업무를 전공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PA 간호사라고 피지션 어시스트 진료 보조 간호사예요. 예. 간호사들이 거의 1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거 불법 아닙니까?
실제로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작년에 검찰에서 신고가 돼서 압수수색까지 왔어요. 했습니다. 불법 의료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고. 예.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도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불법 의료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것은 그대로 환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문제로 조사까지 받으면 간호사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병원에서 시켜서 그러니까요. 나는 한 것뿐이고 예. 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그렇죠. 내 앞에 있는데 예. 그래서 한 건데 처벌은 내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 당직까지 의사가 해야 할 당직까지 맞는 간호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전공의가 비인기과에는 이 어플라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PA 간호사가 전공의가 없으니까 당직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원장님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4대 의료 정책 중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네. 보완할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의대 정원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사립대 의대 정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공기관에 국립의대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의사 제도를 10년의 의무 복역 기간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기간을 포함한 10년이거든요. 예.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기간 지난, 펠로우 기간까지 지난 후에 10년의 의무 복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과대학의 정원이 49명밖에 안 돼요. 지금 서남의대 세우려고 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고 더 그 규모도 늘려야 되고요.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공공병원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공공기관 설립 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도 관련 작품이 나온다고요? 네, 영화 동백인데요. 여순 사건 부역자로 아버지를 잃은 노인하고 또 가해자의 딸이 갈등과 복수, 화해 용서를 통해서 세대를 이어온 그런 악연을 푸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촬영이 시작됐습니까? 촬영은 7월에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시사회도 1차적으로는 진행을 한 상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시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일정이 지금 약간 뒤로 밀린 상태입니다. 예, 베를린 영화제도 출품될 예정이네요. 네, 내년 2월에 열릴 베를린 영화제 이제 출품을 하고 아마 정식 개봉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출연 배우는 누굽니까? 일단 주연으로는 박근영 씨, 그리고 신복숙 씨, 서준영 씨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 나눈 배우는 이제 그 서준영 씨의 정신적인 지주로 나오는 이제 주아름 씨, 그리고 정부군, 굉장히 극악무도한 정부군으로 나오는 백승익 배우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아무래도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예. 이런 출연 계기나 이런 것들 좀 궁금했는데 이제 사실 여순 사건이 이제서야 피해 실태 조사가 되고 있는 거고 이름은 알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우들 입장에서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보다는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또 사전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주아름 씨 같은 경우에도 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예. 영화계에 또 반가운 뉴스가 있네요. 배우 윤계상 씨 주연의 영화 유체 이탈자가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요? 네, 시체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게 됐고요. 사실 아직 개봉 전이어가지고 작년부터 개봉을 되게 기다렸던 팬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영화제로 먼저 선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찍어놓고 개봉 못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예, 정말 뭐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죠, 사실은. 예. 시체스 판타스틱 영화제인데 수상 가능성도 있나요? 네, 사실 이 시체스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한국 영화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올해도 유체 이탈자 말고도 반도랑 기기괴괴 성형수가 같이 초청이 됐고 예전에도 뭐 곡성이라든지 부산행이라든지 아가씨라든지 이런 여러 작품들이 수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체 이탈자도 이제 경쟁 부문이니까 좀 가능성 열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 이게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남자가 12시간마다 다른 몸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깨어나서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거를 추적해가는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예. 재밌겠네요. 언제 개봉 날짜 잡았어요? 아직 개봉이 날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제가 10월 18일까지 개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하반기 안에는 개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BTS 이야기를 했었는데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수상했네요. 네, 8월 30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열린 VMA에서 How You Like That으로 올여름 최고의 곡 송 오브 더 서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최초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걸그룹을 통틀어서도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블랙핑크가 최초입니다. 예, 어떤 상입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까? 네, 일단 이번 후보들 보시면 이제 카디비나 DJ 칼리드, 뭐 두아리파,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같이 노미네이트가 됐고 예전에 뭐 핍스 하모니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 뭐 이런 가수들이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그런 좋은 노래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죠. 예. 그리고 K-팝 그룹 최초로 두 편의 10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도 보여게 됐다. 어떤 거예요? 네, 2018년에 공개됐던 뚜두뚜두가 제일 먼저 10억 뷰를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됐던 Kill This Love가 최근에 또 10억 뷰를 넘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 제가 블랙핑크의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데 네. 구독자가 4,690만 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4,690명이 아니고 4,690만 명.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저스틴 비버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저스틴 비버를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것도 관심사죠. 네. 이동경 TV는 26만 명. 훌륭하십니다. 실버 버튼. 네, 부럽습니다. 4,690만 명. 이런 거 숫자 보니까 참 어마무시하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내용이 네. 아이스크림이란 노래가 있습니까? 아이스크림인데 2일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2,126만 회네요. 이게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쵸. 그리고 이 How You Like That은 이제 블랙핑크가 그냥 혼자 발표한 곡이라면 아이스크림은 셀레나 고메즈랑 또 같이 부른 노래예요. 예. 근데 또 이 셀레나 고메즈는 SNS 팔로워가 1억 8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슈퍼 셀럽이기 때문에 그 둘의 만남이라는 데 있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같이 찍은 뮤직비디오는 1억 7,353만 2,138회입니다. 네. 일주 전에 올렸는데. 네, 일주일 만에. 이 K-팝 대단하네요, 정말. 네. 좀 이제 실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예. 뭐 빌보드에서도 1등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들 유튜브를 통해서 블랙핑크를 사랑해준다. 블랙핑크의 인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현지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라이브 쇼, 그리고 칼군무,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 뭐 요렇게 인기 요인으로 꼽더라고요. 그리고 또 셀레나 고메즈뿐만 아니라 레이디 가가라든지 두아리파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팝스타들이랑 이전에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예. 그런 점이 아마 이제 현지에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인 아닐까 싶고요. 스튜디오 밖에 대화 소리가 안으로 들어와서 왜 그런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들어오실 때 문을 덜 닫고 들어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닫았으니까. 예. 네. 어쨌든 팝 시장에서 이 정도로 케이팝이 장르를 따로 해가서 케이팝이라는 아예 따로 이렇게 별도로 불리고 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 케이팝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블랙핑크를 뒤를 이을 또 걸그룹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미국 에이전시랑 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그룹은 이제 뭐 트와이스라든지, 트와이스. 예. 네, 그다음에 여자 아이들, G 아이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지금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활동이 원래 올해 활발하게 됐어야 되는데 많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좀 아쉽죠. 예. 지금 정 기자도 랩 준비하고 있잖아요. 랩 네, 음반.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뒤를 이으세요. 네,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녹음실 일정을 못 잡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아직도 녹음을 못했어요? 네, 이제 가사가 기가 막히거든요. 가사가? 네,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가사 누가 썼습니까? 제가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좋은 것도 좋다고 널리 알려야 되니까. 네, 빨리 공개됐으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효리 씨는 SNS 활동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왜 중단했습니까?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이효리 씨가 환불원정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 예명 뭐하지? 글로벌하게 예명? 예. 마오로 해볼까? 라고 했다가 이제 중국 팬들의 비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명을 마오로 하는데 중국 팬들이 왜 항의해요? 약간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다 마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마오라는 말이 모택동만 쓰는 건 아닐 텐데. 네, 근데 뭐 이제 이효리 씨 SNS 가보면 뭐 우리 집 화장실은 경복궁이다. 뭐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위인을 깎아내리면 우리도 너네 걸 깎아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 댓글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마오쩌둥을 생각하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텐데. 그쵸, 사실. 이해할 수 없네요. 네, 마오란 이름이 사실 캐릭터도 있고 되게 예. 많이 있으니까 한 말일 텐데. 그리고 우리는 마오쩌둥보다 모택동이 더 입에 와닿는데 더.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요? 그렇게 배우죠, 사실. 예. 네, 맞아요. 예전에는. 예. 그럼 중국 팬들의 엄청난 항의 때문에 SNS를 닫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영향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효리 씨가 최근 댓글이 뭐 몇십만 개가 달렸다더라고. 아, 그쵸. 전혀 관계가 없는 글에도 이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가지고 또 그거 야, 왜 그런 거 가지고 욕해 하고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좀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팬들이랑 만든 공간에서 서로 엄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있는 어떤 유명 연예인이 뭐 우리의 영웅인 이수진 장군을 폄하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분들이 화가 나겠지만 네. 이거 그냥 단순히 이름을 예명으로 쓸까? 그것도 마오쩌둥이라고 콕 찍지도 않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 팬들이 때로 몰려와서 항의하고 욕하고 하면은 이게 좀 편협한 모습 같은데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류 스타들이 워낙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좀 이런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 분들이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최시원 씨 같은 경우에도 홍콩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 얘기 한마디 했다가 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아서 사과한 일도 있었고요. 사과했어요? 예, 사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예슬 씨는 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습니까? 한예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8월에 시작해가지고 1주년 맞았는데, 1주년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튜브 운영을 그걸 좀 고민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일이죠. 9월 5일에 마지막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하고 잠정 중단한다고 합니다. 구독자 82만 명이네요. 네. 예, 대단하네요. 다른 얘기 봅시다. 자영업을 하던 연예인들도 코로나19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굽니까? 네, 연남동에서 이제 기유라는 음식점 하던 개그맨 강재준 씨는 코로나19로 이제 문을 계속 닫고 있다가 결국에 5월에 폐업을 했고, 예. 그다음에 오정현 씨는 최근에 지난 5월부터 운영하던 카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요. 그리고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홍석천 씨 이태원의 전설이라고도 불렸었는데 7개 운영하고 있던 거 다 접고 이제 마지막 가게였던 마이 첼시도 문을 닫게 됐다고 얘기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홍석천 씨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여기 이태원에서 많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까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럼 일반인들은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 거의 그 세계 음식거리 마련돼 있었던 그쪽은 사실 상권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네요. 코로나19 좀 어떻게 좀 빨리 백신이든 치료제든 빨리 나와서 네. 해결 좀 됐으면 합니다. 예. 근데 헐리우드도 코로나19 타격이 크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미국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더 배트맨이나 기묘한 이야기 같은 많은 작품들 촬영 중단하고 그러면서 뭐 배우들이 일이 없어서 레스토랑 서버로 취직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극장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이제 영화계가 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드웨인 존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네, 작년에 수익 1위를 자랑하는 굉장한 스타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랑 2딸까지 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가족을 지키자는 그런 메시지를 SNS 통해서 공개했고요. 드웨인 존슨 말고도 로버트 패틴슨, 안토니오 반데라스, 톰 행크스, 다니엘 데킴 등이 이제 코로나19 치료를 받았고, 네, 배우 마크 블럼이랑 브로드웨이 스타 니코데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망 소식까지 안타깝네요. 뮬라는 북미 개봉을 취소하고 국내 개봉도 미뤄졌네요. 네, 뮬라는 원래 3월에 개봉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팬데믹 선언이 이제 나오면서 계속 7월, 8월, 9월까지 개봉을 연기하게 됐고 결국에는 디즈니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어저께 공개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서 오는 9월 17일부터 극장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블랙팬서의 주인공이죠. 체드윅 보스만. 대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43살에 사망을 했는데 이 추모 열기가 정말 대단해요. 이 체드윅 보스만의 죽음을 알린 트윗이 트위터에서 좋아요를 역대 가장 많이 받은 트윗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그 블랙팬서의 명대사인 와칸다 포에버를 해시태그로 달기도 했고요. 뭐 ABC나 TBS 같은 현지 방송사들이 체드윅 보스만 추모하는 방송을 연이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픈 환자들, 네. 그 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 주고 한국에 와서도 훈훈한 뒷얘기를 많이 남겼던 사람인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젊은 나이에 따라서 안타깝습니다. 블랙팬서 2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후속편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일단 점쳐지고 있는데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없는데 한 2가지 정도로 가능성이 보여요. 첫 번째는 그냥 배우를 대체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이제 2번째는 그 체드윅 보스만이 사망한 것을 그게 반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를 퇴장시키는 방안 그 2가지 중에 하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예가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